좋은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기대사항을 정리해 봤습니다. 냄새 없고 해가 없는 완전한 완숙 퇴비는 없을까요? 한 번만 뿌려도 1년 내내 땅속에서 좋은 미생물을 공급하는 퇴비는 없을까요? 농약도 덜 쓰고 영양제를 안 쓰고도 농사가 잘 되는 퇴비는 없을까요? 농사 지어도 돈이 안 돼. 진짜 돈 적게 드는 농법이 없을까요? 미네랄이 담뿍 담긴 웰빈 농산물을 만드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 농산물만 먹어도 성인병을 치료하는 농산물을 만들 수는 없을까요? 그동안 농약을 많이 사용했는데요. 그래서 토양이 엉망이 되었죠. 이거 개량하는 퇴비는 없을까요? 대한민국 최고의 농산물 수출할 때도 됐지 않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영천 고경에서 피롤 퇴비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회사 주식회사 온드레 대표 박덕용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이 퇴비는 정말 경험을 적극 권장해보고 싶은 퇴비입니다. 제가 생산해서라기보다 제가 이 사업에 뛰어든 지 8년 됐는데요. 제가 그동안 경험해보고 정말 획기적인 퇴비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히 이 피롤 퇴비에 대해서 소개 말씀드리고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정말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퇴비를 왜 어떻게 무엇 때문에 만들었느냐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농사가 힘들죠. 누구나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쉬운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간단히 제가 경험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땅을 살리면 농사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라는 결론을 저는 얻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살린다, 땅을 죽인다, 이런 주제를 갖고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땅을 살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 죽은 땅은 어떤 땅일까요? 정리하자면 땅에 좋은 미생물, EM이 가득 찬 땅은 정말 좋은 땅이 되겠죠. 근데 땅 속에 미생물들이 다 죽어버렸으면 그 죽은 땅이 되겠죠. 그래서 땅 속에 좋은 미생물들을 이렇게 가득 살렸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죽은 땅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는 이 땅을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된 농법이 있습니다. 피롤 농법입니다. 일본에서 논문이 나온 지는 한 40년이 넘었고요. 국내에 들어온 지도 1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 피롤 농법이 아직 우리나라에 정착을 못한 상태고 지금 시작 단계인데 여타 문제가 있었더랬습니다. 근데 제대로 된 피롤 농법을 구현해서 했던 분들은 벌써 제 주위에도 한 6, 7년 정도 되는 분들이 매니아가 계십니다. 근데 이게 농법이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돈이 많이 들거나 이런 것 같으면 참 이렇게 접근하기 어렵겠는데, 사실 이 피롤 농법은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쉽고 또 아주 경제적이고, 근데 이 피롤 농법을 하면 굉장한 결과물을 얻습니다. 그래서 피롤 농법의 방법과 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결과물까지
제가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피롤롱법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땅 표면에 남주류라는 미생물, 그러니까 시아노박테리아입니다. 이 남주류라는 미생물을 땅 표면에 왕성하게 번식을 시키고, 그 남조류가 번식하면 남조류의 뭐 사체나 이런 남조류를 갖고 땅 속으로 방성균이나 고추균들이 왕성하게 또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대략 미생물로 번식하는 깊이나 이런 걸 경험해 보면 약 1년에 30cm 깊이로 얘들이 내려갑니다. 3년 정도 하면 한 1m 정도 내려가겠죠. 근데 이렇게 이 방법이 간략히 소개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어렵거나 복잡한 게 아니라 피롤테비를 뿌리고 로타리를 치고 물을 듬뿍 준 다음에 계속 이렇게 작물을 하시면 됩니다.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물론 다른 퇴비도 그렇겠지만 1년에 한 번만 쓰시면 미생물 농법이 가능합니다. 방법도 쉽고 또 적용하는 글쎄 뭐 이렇게 복잡함도 없습니다. 근데 이 피롤농법을 하시면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땅의 변화를, 특히 땅 표면부터 땅 깊이 쪽으로 손으로 파보면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구조는 이렇습니다. 제가 뒤에 이 남조류에 대해서 사진 찍은 거나 뭐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겠는데요. 땅이 때알 구조로 바뀝니다. 정말 부드러워집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떤 결과물을 얻느냐 하면, 작물이죠. 농작물이 얻는 함량 변화가 분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특히 이 칼슘이다, 마그네슘이다, 이 부분이 대략 한 40%, 관행농법 대비 40% 정도가 더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 농산물이 갖는 어떤 효과를 그럴까요? 대단한 결과를 얻습니다. 당도, 보관성, 그 다음에 식감, 이런 것들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작물이 굉장히 건강하게 자란다는 거죠. 모든 농산물이 칼슘이 많이 흡수되면 그 성장에 많은 차이를 냅니다. 특히 칼슘을 많이 흡수하면 절간 길이가 짧고 새순이 많이 돋고, 마그네슘을 많이 흡수하면 찐녹색의 잎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광합성을 하게 되죠.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산소를 내쉬고 탄소를 저장을 하면서 탄수화물을 많이 만들어내면 당연히 탄수화물끼리 또 결합을 해서 포도당도 만들어내고 기타 지방이나 이런 것들로 변환해서 식물은 빠른 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칼슘을 충분하게 흡수하는 거랑 마그네슘을 충분히 흡수하는 거랑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철, 망간, 아연 이런 중금속들도 식물에게는 대사작용에 필수적인 필수 원소입니다. 이런 중금속류의 미네랄들을 충분히 흡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땅에다가 많이 뿌려준다고 식물들이 많이 흡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피롤농법의 제일 큰 장점이 그것인데요. 남조류가 그런 칼슘, 마그네슘, 철 이런 중금속류를 킬레이터화 시켜준다는 겁니다. 이 킬레이터화는 남조류가 갖고 있는 복소의 유기산들이 맥건산을 내 가지고 얘들을 감싸는 거죠. 달리 얘기하면 식물이 쉽게 흡수할 수 있도록 김밥을 말아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흡수를 왕성하게 도와줍니다.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린 칼슘과 마그네슘의 효과 때문에 작물의 어떤 생육 상태가 좋아지고, 그걸로 인해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과일이나 기타 엽채류 이런 농작물들이 성장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받는다. 그리고 품질이 확실하게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피롤농법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 계기가, 시작은 그렇죠. 일본에서 한 농가에서 이렇게 논에 벼를 이렇게 모내기를 했더니 그 논에 남조류가 보였던 논하고 남조류가 보이지 않았던 논하고 가을에 수확량 차이가 한 40%가 더 났습니다. 그리고 미질도 좋고, 그러니까 이 피롤이라고 그때는 명명이 안 됐겠지만, 남조류가 보였던 이 논에서 왜 이 양 차이나 어떤 품질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느냐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한 게 한 40년이 넘었다는 얘기죠, 일본에서. 그래서 그 연구를 했더니 그 남조류가 하는 역할들이 아까 말씀드린 킬레이터화 시킨다든가, 그 외에 그 땅속으로 내려가는 고초균 방생균들의 숙주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한테 충분한 유기물을 공급하는, 그래서 독립영양미생물로 남조류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더라. 그리고 이 남조류는 pH 환경이나 물, 광, 그러니까 햇빛이죠. 햇빛만 충분하면 폭발적으로 증식을 하기 때문에 이 따로 퇴비를 안 줘도 얘들이 폭발적으로 증식하는 것 때문에 충분한 퇴비 양이 나온다는 게 이 피롤농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피롤농법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한 몇 년이 되는데요.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현재 그 농업기술 도서관에 들어가면 친환경 농법이라고 이렇게 치시면 친환경 농법 내용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103페이지에 피롤 해갖고 어떤 이 원리 설명이나 기타 어떤 효과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피롤 농법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것보다 경험적으로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야 뭐 이렇게 좋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아닌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경험해 보시면 과연 이게 꼭 해야 될 농법이구나 하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 회사에서는 2018년도에 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효과 검증을 받아보라 해서 이 피롤 제품을 갖고 6월 1일부터 2018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저희들이 네 가지 작물이구나. 네 가지 작물에 그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효과 검증을 받았고요. 결과적으로는 이듬해 2월 1일부로 기술련에는 그 전국에서도 뭐 이런 퇴비가 이런 효과 검증을 받은 게 없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손가락 안에 드는 효과 검증을 받은 제품이니까, 그리고 기술련에는 매년 기술련에는 그런 확실한 자재입니다. 믿고 쓰셔도 괜찮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 회사 제품이 이런 것 때문에 농협중앙회에 개통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유기농업 자재로 공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하시는 농가에서는 뭐 자유롭게 쓰셔도 문제가 없고요. 또 저희들 제품이 시기적으로 꼭 이렇게 경험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작년에 우리나라에 이 PLS 제도가 들어왔죠. 7월 1일부로. 그래서 농약 사용하는 게 자제가 돼야 되고, 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땅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이슈가 이제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원래 뭐 연기는 됐지만 내년까지 원래 시행하려 했던 냄새나는 탭이 이게 화두가 돼서 이게 이제 그 못쓰게 이제 과태료도 매긴 나오고 이러니까 사실은 지금 기존 탭이 생산 업체에서는 준비가 안 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들 회사 제품은 근본적으로 냄새가 없습니다. 특히 암모니아 가스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그 회사 제품은 생산 과정에서 석회를 이렇게 혼합해 갖고 가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봉지를 따면 석회 냄새는 납니다. 근데 암모니아 가스가 없기 때문에 하우스에 바로 쓰셔도, 추비로 쓰셔도 아무 문제 없는 그런 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재는 기비로 쓰실 수도 있고 하우스에 추비로 쓰실 수도 있는 그런 자재입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꼭 한번 써보시면 더 좋은 결과를 얻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롤롱법을 하게 되면 지금 환경 문제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죠. 강을 이렇게 내려오면서 도시가 인접해서 물을 쓰고 다시 버리면 그 강에 다시 들어가고 그 다음 도시가 또 그 물을 쓰면 다시 그 폐수가 또 강에 들어가고 이래서 여러 번의 어떤 정수 과정을 통해서 물을 쓰게 되면 트리할로메탄유의 오염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이옥신 같은 환경 오염 물질도 생기고요. 또 하나는 농지에서 잔류농약, 그러니까 농약을 옛날부터 써왔죠. 쭉 써온 그 농약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트리할로메탄유, 다이옥신, 잔류농약 이런 세 가지, 최소한 이 세 가지의 문제 물질들을 남조류가 분해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롤롱법으로 했던 농작물에서는 잔류농약이 검출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 피롤롱법을 하게 되면 살을 예를 들면 가바 성분이 검출이 됩니다. 그게 무슨 기능을 하냐면 가바 성분은 뇌하고 척수 쪽에 신경 안정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치매 예방, 그러니까 가바 성분의 쌀을 먹게 되면 치매 예방도 되고 애들 두뇌 발달도 될 뿐더러 성인들이 갖고 있는 당뇨나 이렇게 고혈압, 특히 이제 당뇨 같은 경우에 당 수치를 정상치로 떨어뜨릴 수 있을 만큼 기능을 하는 성분이 이 피롤롱법을 하면 검출된다는 얘기죠. 가바 성분이. 그래서 그런 효과도 노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칼슘, 마그네슘 이 미네랄 뿐만 아니라 비타민 A, B, C 이 세 가지 성분도 다량으로 이렇게 기존 농법 대비 상당량이 많이 함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농산물의 품질 자체가 한 가지 과일을 먹든 이런 쌀을 먹든 뭐 이런 농작물을 먹음으로써 별도의 어떤 약을 안 먹더라도 이렇게 건강한 농산물 섭취로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농작물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사진은 대구 매천동에 있는 얼갈이 배추하는 하우스입니다. 200평인데 뿌리 혹이 나왔죠. 그래서 200평에 앞에 부분 40평, 그러니까 추비로 저희들 피롤 퇴비를 추비로 2포를 뿌렸습니다. 20kg 2포를 뿌려갖고 한 달을 경과한 건데, 앞쪽에 배추, 얼갈이 배추는 다 살아있죠. 뒤쪽에는 다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쓰러진 쪽 땅과 쓰러지지 않고 써있는 이 피롤 사용했던 토양을 비교하면 왼쪽이 피롤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했던 건데,
건조할 때 보면 이렇게 땅이 이렇게 금이 가죠. 근데 오른쪽에 이 피롤 땅 같은 경우에는 때알 구조로 건조해지지만 금이 가지 않고 때알 구조로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영천 신령에 있는 논마늘을 하는 밭입니다. 피로를 살포하고 로타리 친 다음에 물을 3주 정도 채워놓고 난 다음 물을 빼고 난 뒤에 찍은 사진입니다. 홍색 남조류가 많이 번식한 걸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 사진은 이 밭에 2주 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홍색 남조류가 녹색 남조류로 이렇게 변화가 되고 또 그 사이에 남조류가 죽은 사체도 보입니다. 까맣게. 이 모든 살아있는 남조류든 죽은 남조류든 식물의 영양분으로는 끝없이 이렇게 생성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고령 덕곡에 있는 딸기 두둑입니다. 딸기와 두둑인데요. 작기 중에 이렇게 멀쩡해 놓은 걸 뜯기고 사진을 찍은 건데요. 보시면 까맣게 녹색이 또 하얗게 이렇게 혼재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까맣고 녹색인 거는 남조류고 하얀 거는 방성균입니다. 이 두둑에 이렇게 미생물들이 존재하면 병원균인 유해균들도 억제를 하고 좋은 균들, 우리가 얘기하는 고추균, 방성균 이런 균들이 딸기에 먹이 역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주 건강한 딸기를 땁니다. 예를 들어 4월 초 정도 되면 이미 딸기가 따고 뭐 반나절만 되면 물러버리는 그런 농가들도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피로를 하면 딸기를 이렇게 따놓고 상온에서 뭐 거의 한 일주일 정도 놔둬도 그 보관성이 유지가 됩니다. 그 정도로 칼슘을 많이 흡수한 딸기들은 식감도 좋고 당도도 좋고 보관성도 뛰어난 그런 형태의 딸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실류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당도, 식감, 보관성 이거는 필수적인 요소인데요. 이걸 개선하고 싶으시면 피롤 퇴비를 꼭 한번 써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